행복한 노년을 위해 절대 잊지 말아야 할 5가지.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노년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몇 가지 중요한 요소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 나이가 들면서 많은 변화를 경험하게 되죠. 몸과 마음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낄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건강하고 행복하게 노년을 보낼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마치 여행하기 전 준비물과 일정을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처럼 노년을 더욱 빛나게 하는 준비물과 중요한 비결을 알게 되실 겁니다.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첫째, 자녀를 떠나보내라. 혹시 자녀로 인해 부모가 불행해질 수 있는 3가지 상황에 대한 섬뜩하고도 그냥 웃어넘길 수만은 없는 농담을 들어보셨나요? 자녀로 인해서 노부모가 죽게 되는 3가지 경우. 첫 번째, 재산이 있는 부모가 손 벌리는 자식을 외면하면 맞아 죽고, 두 번째, 찔끔찔끔 주다가는 시달려 죽고, 세 번째, 다 내어주다가는 굶어 죽는다. 이 3가지 상황은 부모가 자녀와의 관계에서 경제적 균형을 유지하지 못하면 얼마든지 현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기에 유머를 가장한 경고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스갯소리라도 이런 불상사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자녀와의 관계에서 적절한 경계를 설정하고 서로 독립적이고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일찌감치 자녀들에게 물려줄 돈 없다고 선언하고 돈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게 해야 합니다. 부모 자식 다 같이 살려면 자식을 버려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의는 자식을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 돌보아줄 자식이 없다는 것을 부모도 자식도 다 알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자녀 독립은 자녀가 성장하여 부모와 떨어져 자신만의 가정을 꾸리고 경제적 독립과 개인적 성취를 존중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자녀를 결혼시켰다면 더 이상 뭐 도와줄 게 없나? 둘 사이 사이좋게 잘 지내고 있나? 뭘 차려 먹고 있나? 애는 언제 낳고 몇이나 낳을 건지를 시작해서 한도 끝도 없이 자식 집을 기웃거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자녀도 심리적으로 독립하지 못하고 부모 집을 기웃거리며 한 푼이라도 더 빼먹으려고 하고 심지어 부모 재산을 통째로 삼켜버리려고 하기도 합니다. 따로 각자 가정을 꾸려서 나간 자식은 그냥 일촌지간의 친척으로 대하면 편합니다. 부모는 자식들 사는 거 간섭하지 말고 자식들도 부모 재산 넘보지 말고 사는 것도 간섭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찌감치 자녀들에게 대학 졸업할 때까지만 또는 결혼할 때까지만 부양해 주겠노라고 그 부양 시간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가능한 남은 재산은 연금 형태로 만들어서 매월 꼬박꼬박 돈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매월 생활에 필요한 돈이 나오면 마지막까지 버틸 수 있습니다. 자식이 어려워서 영 도와주고 싶다면 목돈 줘버리고 빈곤에 허덕이는 것보다 차라리 다달이 나오는 연금을 모아 자식에게 생활비라도 조금 보태주는 것이 두 가정이 다 사는 길입니다. 둘째, 건강을 지켜라. 노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입니다. 우리의 몸은 나이가 들수록 변화하고 약해집니다. 나이 들수록 여행 다니고 누리고 사는데 들어가는 돈은 점차 줄어들고 병원비의 비중이 점점 커지게 됩니다. 복지제도도 좋아지고 실손 의료보험도 있지만 나이 들어 재산을 탕진한다면 10중 8구 건강 때문일 것입니다. 평생 지출하는 의료비의 절반이 인생 마지막 1년 동안에 쓰인다고 합니다. 노후의 건강은 그만큼 돈과 직결되어 있고 삶의 질과도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나이 들어 한 푼이라도 더 벌겠다고 건강에 소홀하거나 나쁜 생활 습관을 고치지 않고 살다가는 재산도 탕진하고 누워서 지낼 수 있으니 건강을 잘 유지해야 합니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기억해야 할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과 관절이 약해지기 때문에 운동을 통해 근력을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근육량을 유지하는 것은 넘어짐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걷기, 수영, 요가, 가벼운 웨이트 트레이닝 같은 저충격 운동이 좋습니다. 하루 30분 정도라도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것이 건강을 유지하는 핵심입니다. 두 번째는 균형 잡힌 식사입니다. 나이가 들면 식습관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노년에는 신체 대사가 느려지고 소화 기능이 약해지기 때문에 섭취하는 음식이 몸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우선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백질은 근육량을 유지하고 상처 회복을 도와줍니다. 또한 식이섬유를 포함한 식단을 섭취하여 소화 기능을 돕고 변비를 예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브로콜리, 케일과 같은 녹색 채소는 항산화 작용을 하여 면역력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과일, 견과류도 좋은 영양소 공급원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소금과 설탕의 섭취를 줄이는 것도 필수적입니다. 고혈압과 당뇨는 노년기에 특히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미리 식단 관리를 통해 건강을 유지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정기적인 건강검진입니다. 노년기에는 갑작스러운 건강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기적인 검진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조기에 질병을 발견하면 더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으므로 주기적으로 병원을 방문해 종합검진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셋째, 치매를 예방하라. 신체적 건강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정신적 건강입니다. 노년기에 접어들면 사람들은 점점 기억력과 집중력이 떨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는 자연스러운 과정이지만 꾸준히 두뇌를 자극하고 정신적인 활동을 유지하면 그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뇌를 자극하는 방법으로 가장 효과적인 것은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새로운 언어나 악기를 배우는 것처럼 도전적인 학습은 두뇌를 활성화시킵니다. 예를 들어 영어 학습을 시작하거나 피아노를 배우는 등의 새로운 활동에 도전해보세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며 배움에는 끝이 없습니다. 이런 활동을 통해 뇌를 자극하면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책을 읽거나 일기를 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매일 일정 시간을 할애해 책을 읽고 그 내용을 일기나 메모장에 정리하는 습관을 길러보세요. 이는 기억력을 강화하고 사고의 깊이를 더해줍니다. 예를 들어 매일 아침 신문을 읽고 주요 내용을 요약하는 습관을 들이면 사고력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두뇌 훈련을 위한 퍼즐이나 보드게임 같은 활동도 치매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크로스워드 퍼즐이나 스도쿠, 바둑이나 체스 같은 게임은 두뇌를 끊임없이 생각하게 하고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친구나 가족들과 함께 게임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도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정신 건강을 챙길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겪는 변화는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은퇴로 인한 소속감 상실이나 가족과의 갈등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스트레스는 정신적 건강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관리가 필요합니다. 명상이나 심호흡 같은 방법을 통해 마음을 안정시키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연습을 해보세요. 또한 가까운 사람들과 자신의 감정을 나누는 것도 중요한 방법입니다. 정서적 지지를 받으면 마음이 가벼워지고 정신적 안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관계는 행복한 노년을 위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소홀해지기 쉬운데 외로움은 노년의 가장 큰 적입니다. 사회적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이 행복한 노년을 보내는 비결 중 하나입니다. 특히 가족과의 관계는 정신적 안정감을 주고 인생의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자녀들과 손자, 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가족들과의 정기적인 연락은 노년의 삶에서 큰 위로와 지지를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손자, 손녀들과의 소통은 세대 차이를 뛰어넘어 새로운 에너지를 얻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함께 여행을 가거나 특별한 날을 기념하는 가족 모임을 자주 가지는 것도 좋습니다. 노년의 친구들과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것도 좋지만 오래된 친구와의 시간을 꾸준히 보내는 것은 더욱 큰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함께 차를 마시거나 산책을 하며 이야기를 나누는 등 작은 모임을 자주 가지면 삶의 질이 훨씬 나아질 것입니다. 교회나 지역사회에서 운영하는 커뮤니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같은 관심사를 공유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 사회적 관계를 확장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취미활동 모임이나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적극 추천합니다. 봉사활동은 타인을 돕는 기쁨을 느끼며 자기만족과 성취감을 높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서관 자원봉사나 사회복지 관련 활동에 참여해보세요. 넷째, 모은 돈 다 쓰고 죽자. 재산 관리는 가지고 있는 돈과 자산을 잘 관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는 마치 정원에 있는 꽃들을 잘 돌보는 것처럼 아끼고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필요한 곳에만 지출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외식이나 새로운 가전제품 구입을 줄이고 대신 식료품이나 약품과 같은 필수 지출 항목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 있는 재산 놔두고 검소하게 살다 못해 찌질이 궁상 떨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좋게 말하면 검소함이 몸에 배어 있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자신보다 돈을 더 귀하게 여겨 돈을 모으기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돈을 본인에게 쓰기보다는 자식에게 조금이라도 더 남겨주고 싶은 마음에 안 쓰고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것조차도 자식에게 미안한 마음을 갖습니다. 하지만 재산을 남겨 자식에게 물려줄 생각 않고 죽기 전에 다 쓰고 죽겠다는 생각을 한다면 적어도 살아가는 동안 궁상스럽지는 않게 적절한 생활 수준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젊어서 열심히 일해 모은 재산을 자식이 아닌 나를 위해 쓰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과거의 미련을 버리자. 마지막으로 나이가 들어도 자기 개발을 멈추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변에 보면 과거의 미련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거의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지요. 좋은 대학을 나왔고 좋은 직장에 다녔고 등등. 하지만 과거입니다. 과거에 연연해 있는 사람은 현재에 만족하고 행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습니다. 노년에도 새로운 도전과 배움의 기회를 만들어 스스로를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은퇴 이후 현실이 초라해지고 싶지 않다면 명함이 없어도 자신을 사람들에게 충분히 소개할 수 있는 정체성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거나 기존의 취미를 발전시키는 것이 노년의 삶을 더욱 즐겁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이루고 싶은 작은 목표들을 세워보세요. 목표를 가지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행하고 싶은 장소를 목표로 설정하거나 배우고 싶은 기술을 정하는 등 목표를 통해 성취감을 느껴보세요. 은퇴 후 노년은 어떤 이들에게는 자신을 찾는 절호의 기회가 되기도 하지만 또 어떤 이들에게는 정체성을 잃고 헤매는 혼돈의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은 몸도 마음도 잘 준비된 행복한 노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